근데 이제 이 사망자가 154명, 154명 엄청난 정말 믿기지 않는 사망자 숫자가 나왔는데 최 기자 이게요. 골든 타임을 놓쳤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구조대원들이 그 현장에 그 사고 현장에 진입하기까지도 매우 힘들었고 뭐 250m 이동하는데 40분 이상이 걸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소방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은 예.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데 시간까지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었던 장소와 소방서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제의 경우 죄송합니다. 그 사고가 발생했었던 당일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몰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 수 있는 그런 소방 당국의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결여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사고가 발생했었던 장소 자체가 갖는 특이성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교수님과 변호사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굉장히 좁은 골목, 그러니까 40평도 안 되는 그 골목 안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구조해내는 작업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 개별적인 과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고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굉장히 강한 하중 혹은 힘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다른 희생자들한테 계속 몰릴 경우에는 그만큼 골든타임이 잘 지켜지기가 어려운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 이제 그 현장에서 그날 그 참사 현장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오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을 당시에 일부의 사람들은 그게 또 무슨 축제 행사의 일환인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건 무슨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사실 할로윈 코스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네. 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이나 소방 요원들을 보고 이게 그냥 축제의 일환이구나 오해를 한 아이고. 시민들이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건 매우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경찰 제복 장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부분 경찰로 오인될 수 있는 의상을 착장하게 되면은 이게 공권력에 굉장히 물질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사실 할로윈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 경찰 제복 할로윈이라고 치면 18,000건이 넘는 상품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인스타나 여러 SNS를 통해서도 경찰이나 뭐 이런 제복을 할로윈 코스튬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많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 부분 꼭 경찰 제복이 아니어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제복 이런 부분을 임의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게 되면 처벌받는다는 점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 속보 자막이 조금 나오고 있어서 저 속보 자막을 처음부터 좀 돌려주실까요? 자, 경찰이 사고 현장에 CCTV 52개를 확보했답니다. 경찰이 현장에 CCTV를 확보했다라는 뉴스는 있었는데 CCTV 그 개수까지 좀 나온 것 같죠? 52개를 확보했다. 목격자 등 44명을 지금 조사한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겠죠. 또 다른 소식이 있나요? 네, 경찰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서 엄정 수사하겠다. 신원 확인이 안 됐던 사망자는 1명. 그러니까 사망자 154명 중에 153명에 대한 신원만 확인이 됐고 1명은 신원 확인이 안 됐었는데 여성으로 확인이 됐다. 조금 전 최 기자 발표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예. 경찰청이 몇 분 전에 관련돼서 브리핑을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속보 자막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경찰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수사본부를 꾸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관련해서 이제 공공시설과 또 사설시설과 모두 포함해가지고 42개소에 52개의 CCTV를 확보했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지금 워낙 SNS에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다 보니 관련 영상들도 함께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사 당시에 목격자와 또 부상자 44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면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인데 이 중에서는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 업소 종사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정확하게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를 파악 중인 것 같고 현재까지 입건된 대상은 없다고 하는데 하나 덧붙이자면 이제 마약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이 부분도 앞서 브리핑에서 설명했던 대로 관련된 의혹이 전혀 확인된 게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신원 확인이 이제 100%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153명에 대한 신원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사망자 154명에 대한 신원이 다 확인이 됐다라는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근데 백 교수님 이게요. 압사 이제 이 참사인데 중간 우리 정보 차원에서요. 압사 사고를 이제 방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른바 이런 권투, 복싱 자세를 취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일종의 이게 예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권투 자세를 취해서 네. 본인의 심폐 그리고 숨을 최소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비상시에 몸을 틀고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데요. 그 부분은 지금 압사 사고 직전 극박한 단계에서는 쓸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보자들의 말씀, 시민분들 제보를 보면은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을 몸 사이로 올릴 수가 없었죠. 말씀드린 대로 50cm, 20cm 공간 안에서 네. 팔 하나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짧은 문장으로 수사 없이 말씀드리면 군중 밀도가 한계에 달하면 압사는 생깁니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군중 밀도를 잘라야 되겠죠. 아까 그 그래픽에서 해주신 부분에 보면 폭 3.2m에 길이 40m라고 하셨습니다. 가로 세로 곱하면 130제곱미터 나오는 거죠. 130제곱미터에 1,300명 이상 들어갔으니까 압사가 된 겁니다. 수치가 나오죠. 그러면 통제 인원이 그 절반인 5명, 효율적이면 3명이 되니까 600명, 500명 이하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었어야지 효율적인 통제가 생기고 사고가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상 밀도 때문에 그 사고가 난 거지. 네. 네, 그리고 그 전 단계 이렇게 팔을 구부리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벌써 그 상태만 돼도 그 최대한의 한계 그 밀도와 압사 사이의 밀도 사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위치를 회피하셔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조란 방법이 되겠죠. 네. 자, 이 갑작스러운 이태원 참사에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가족들과 지인들은 내 아들, 딸 그리고 친구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관련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구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일단 온 거거든요. 병원에서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사망자 모아둔 실내체육관 갔다가 여기서 접수받는다 그래서 일로 온 거예요. 5 hours last night talking to people at the scene, but nobody contacts me and tells me where my friend's body is. Yeah, so I don't know where she is. 네,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 밤 사이에 마음을 졸이다가 비보를 전해들은 유가족들 종일 망연자실하며 울음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실까요? 연락을 받는 대답을 놓고 싸우는 소리, 그게 싸우는 줄 알았죠. 근데 그런 사고 날지는 몰랐죠. 목소리가 무서웠고 다른 회사가 잠궈놓잖아요. 근데 받았었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근데 목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요. 네. 조금 전 경찰 브리핑 중에 지금 그 154명의 사망자가 154명인데 한 명이 좀 여성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성별이 확인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까지 사망자가 154명이죠. 네. 그 중에서도 한 명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이 안 됐었는데 지금 경찰이 발표한 내용들을 종합해 봤었을 때는 성별, 그러니까 여성인 것은 확인이 됐지만요. 이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신지나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원 확인 절차는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는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지만 이제 가족들에게 혹은 지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와 별개로 검찰이 오늘 오전에 발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154명의 희생자 가운데서 134명의 유족에게 검시를 마치고 인도를 마쳤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이 역시도 20명 정도의 희생자분들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신원이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족 확인을 거치는 작업은 또 별개로 이루어지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시신을 인도하는 과정 역시 또 별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부분 역시도 154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 명은 여성인 건 성별은 확인이 됐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 중이다. 그리고 나머지 희생자분들에 대해서도 가족들한테 인도하는 절차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진행 중이다. 가족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그러면 한 명이 신원은 확인이 안 된 상태고 네. 성별만 여성인 것만 지금 확인이 됐다.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름이나 DNA 같은 것들 네.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최 기자, 이 뭐 안타까운 사연들도 좀 뭐 속속 알려지고 있는데 뭐 그 쌍둥이인데요. 뭐 형은 또 사망한 사연도 있었고 제가 뭐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어떤 사연들이 좀 알려지고 있나요? 이번에 그 아무래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마음 아파하셨을 것 같은데 10대, 20대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뭐 딸이거나 또는 아들일 희생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관련된 사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앞서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 고등학생 가족이 실종이 됐는데 이태원 참사 대응 업무를 했었던 공무원이 나중에 그 가족이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는 분도 있었고, 또 쌍둥이 형과 함께 방문했었던 동생은 현장에서 다행히 그 희생되지 화를 피했지만 네. 형의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중요한 것은 지금 중상자가 33명이죠. 중상자 33명. 더 이상의 추가 희생자가 절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료받고 계신 분들 다 치료 완쾌되셔야 될 것 같고 조속히 또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